먼저 좋아볼 거는 45번 문제를 보시죠. 경화유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경화유를 제조하는데 수소를 첨가를 하죠. 수소 첨가를 하는 주된 목적을 묻고 있고요. 이런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불포화 지방산에 니켈을 촉매로 해서 수소를 첨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불포화 지방산, 이중결합을 가진 것이 이렇게 단일결합화가 되면서 수소가 첨가를 하게 되죠. 이로 인해서 산화 안정성이 좋아지고요. 그로 인해서 유통기한이 연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융점, 다르게 얘기하면 녹는 점이 상승을 하면서요. 고체 지방량이 증가합니다. 이중결합을 가진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은 그만큼 액체 지방량이 많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단일 결합이 많은 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은 고체 지방량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고체 지방량이 증가를 하고 유지의 가소성이나 경도를 부여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물리적 성질을 개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색깔도 개선이 되고 그리고 경화 칠합고에서 고소한 맛을 형성을 할 수는 있는데 소화가 잘 되는 것은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경화유가 대략 이런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47번으로 가서요. 핵산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핵산 같은 경우는 유지를 추출할 때 주로 사용하는 용매 성분인데요. 추출할 때 사용을 하기 때문에 무색 투명하고 휘발성을 가진 액체입니다. 그래서 비휘발성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죠. 다음으로는 4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분 액화에 관해서 묻고 있는데요. 전분을 잘게 자르는 역할을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산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효소입니다. 그래서 산을 이용을 해서도 액화를 할 수가 있고 효소를 이용해서도 액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산액화와 효소액화의 차이점을 알고 있느냐라고 묻는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산액화와 효소액화에 관련된 차이점은 문제를 보면서 한번 기억을 해 두시면 되는데 틀린 것은 뭐냐 하면 3번이죠. 산액화는 효소액화보다 백탁이 생길 염려가 오히려 적습니다. 그래서 효소액화가 오히려 백탁이 더 잘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차이점 여러분들 같이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51번으로 가볼까요? 두부 제조 원리를 묻고 있는데요. 두부는요. 콩을 침지해서 얻어서 생긴 게 불린 콩인데 불린 콩을 마세해서 가용 성분을 용출을 한 것을 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용출된 단백질 중에 80% 정도가 글로불린에 속하는 글리시닌입니다. 글리시닌을 묽은 염류 용액을 이용을 해서 녹이고 염류를 이용해서 침전을 시킨 것을 우리는 두부라고 이용을 하죠. 그리고 이 염류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로 응고제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두부의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1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5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밀감을 통조림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면 속껍질도 제거를 해야 되겠죠. 문제는 속껍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적합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밀감을 통조림으로 제거를 할 때는요. 외피의 경우에는 열 처리를 이용해서 벗겨내고요. 그 다음에 내피, 속껍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산과 알칼리를 같이 사용을 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알칼리 병용 처리법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외피는 열 처리 방법으로, 내피는 산알칼리 병용 처리 방법으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45번을 한번 보시죠. 마요네즈를 제조를 하는데 유화제 역할을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마요네즈라고 하는 것은요. 식용 유지와 그리고 난황 아니면 식초 또는 과즙 이런 것들을 주원료로 사용을 해서 유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요네즈에 주로 들어가는 성분을 이야기를 하면요. 유지와 난황과 식초를 이용을 해서 만들게 되죠. 그리고 유지와 식초는 섞일 수가 없는데 이것을 유화 등의 방법으로 제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것이 난황에 들어있는 레시틴이라고 하는 성분 이름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좋죠. 난황에 들어있는 레시틴이 유화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46번으로 가서요.
식초 제조에 관여하는 반응을 묻고 있습니다. 식초를 제조할 때 사용하는 균으로는 초산균이 있는데요. 초산균을 이야기를 하자면 에탄올을 산화 발효해서 초산을 생산하는 균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에탄올 분자식은 C2H5OH이고요. 산화 발효를 해야 하므로 산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산소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산의 분자식을 얘기를 하면 CH3COOH죠. 그래서 초산을 만들어내는 것을 여러분이 찾아주시면 되죠. 그래서 초산의 여러분들이 분자식을 알고 계시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으로 47번 계산 문제를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들이 식품가공학 문제를 풀어보시면요. 계산 문제가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런데 계산 문제가 너무 어렵다면 여러분들이 포기를 하고 지나가실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는 포기해서 놓치면 조금 아까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한번 풀어보시면요. 지방률이 3.5%인 원유가 2000kg이 있고요. 여기에 지방률이 0.1%인 탈지류를 일정량을 혼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지방률이 2.5%인 표준화 우유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면 양이 2000kg 플러스 X kg만큼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때 탈지유 첨가량을 물었고요. 그러면 함유된 지방 함량으로 계산을 하면요. 3.5%의 원유가 2000kg이기 때문에 지방 계산을 해보시면 3.5 곱하기 2000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0.1%인 탈지유를 혼합을 했죠. 혼합을 하고 나니까 2000 플러스 X인 지방이 2.5%인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면 833.3이라고 하는 탈지유 첨가량을 얻으실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55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사후광직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사후광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도사를 하게 되면요. 호흡작용은 중지가 되죠. 호흡작용이 중지가 된다는 것은 그 동물의 몸 안으로 산소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산소가 들어가지 않으면 호기적 해당 작용은 중단이 되죠. 그렇게 되면서 ATP는 소모가 되고요. 그래서 ATP 함량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게 되고요. 글라이코겐, 동물한테 들어있는 저장단당류 형태인 글라이코겐의 경우에는 현기적으로 해당 작용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요, 젖산으로 됩니다. 그래서 젖산이 분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따지면 생성이 되죠. 젖산이 점점점 생성이 되니까 알칼리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산성 상태가 되어갑니다. 글라이코겐 함량은 분해되니까 감소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산성 포스파타제 활성은 증가하는 것이 맞고요. 이 산성 포스파타제 활성화되면서 ATP는 더더욱 분해가 되고요. 그로 인해서 미오신과 액틴이 결합을 하게 되죠. 미오신과 액틴이 결합을 하게 되면 액토미오신이 형성이 되고요. 액토미오신이 만들어지면서 사후경직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후경직 또는 사후광직이라고 하죠. 다음엔 60번으로 가서요. 유지정제 공정 중에 윈터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공정이 있는데 이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습니다. 윈터리제이션을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는 탈납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유지가 저온에서 굳어지면 혼탁해질 수가 있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체 지방을 석출 분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바삭바삭한 성질을 부여하는 공정은요. 쇼트닝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탈락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것. 먼저 보실 문제는 43번을 한번 보시죠. 계산하는 문제고요. 계산하는 문제 중에서 환원당을 계산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는 놓치면 조금 아까운 문제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식을 기억을 하고 계시면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한번 기억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42% 전분유 1리터를 3분해해서 D값이 42가 되는 물엿을 만들었는데 환원당 양을 구하라는 것이고요. 전분유 1리터 중에 42%의 전분유 1리터니까요. 전분 무게는 420g이 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고용분이 420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용분이 420이고요. 그리고 환원당 양은 지금 이것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X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곱하기 100은 그 계산식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D값이 42가 되었기 때문에 D값에 42를 넣어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X값으로는 176.4라고 하는 환원당 양을 구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은 45번 문제를 한번 보시죠. 최대 빈결정 생성대의 일반적인 온도 범위를 묻고 있는데요. 최대 빈결정 생성대의 온도 범위는 마이너스 5도에서 마이너스 1도씨입니다. 그리고 최대 빈결정 생성대를 통과하는 시간에 따라서 급속 동결과 완만 동결로 나누는데요. 빨리 통과를 하면 급속 동결이고요. 느리게 통과하면 완만 동결입니다. 이 급속 동결과 완만 동결에 따라서 얼음 결정의 크기, 개수 또는 세포 파괴 정도가 다른데요. 이 차이점도 여러분들이 한번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급속 동결을 하면요. 최대 빈결정 생성대 통과 시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짧아서 얼음 결정이 커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작고요. 그리고 개수는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세포 파괴 정도는 적게 되죠. 그런데 완만 동결을 하게 되면요. 최대 빈결정 생성대 통과 시간이 길거든요. 그래서 얼음의 크기가 점점점 붙어서 커지게 되고요. 그리고 개수는 그만큼 작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얼음 결정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그 커진 얼음 결정으로 인해서 세포 파괴 정도는 더 많아지게 되죠. 급속 동결과 완만 동결의 기본적인 차이점은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요. 이런 필기시험뿐만이 아니라 혹시 실기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해설에 더 추가를 해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46번입니다. 46번 역시 계산 문제인데요. 이 계산 문제도 여러분들이 남백, 남황 껍질의 비율 6대 3대 1을 기억하고 계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놓치면 조금 아까운 문제이기는 하죠. 그래서 한번 풀어보시면요. 남백을 이용해서 가공품을 제조하려고 했는데 남백이 1000g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껍질을 포함해서 60g 전란이 그럼 몇 개가 필요한가 라고 하는 것이고요. 전란이 60g일 때 비율은 남백이 6이고 남황이 3이고 껍질을 1로 보거든요. 그래서 전란 60g 중에서 계산을 하시면 남백이 6이니까 10분의 6만큼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남백은 36g이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0 나누기 36을 하시면 약 28개의 전란이 필요한 것을 계산하실 수가 있죠. 다음은 우리 52번 문제를 한번 보시죠. 코지를 만들면 주로 생성되는 전분과 단백질 분해 효소를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효소들 중에서 전분과 단백질 분해 효소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코지라고 하는 것은요, 증미에 코지 곰팡이를 번식시키는 것인데 전분과 단백질 분해 효소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아밀라제의 경우가 전분 분해 효소고요. 프로테아제 같은 경우가 단백질 분해 효소죠. 그리고 영어도 같이 눈에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셀룰라아제 같은 경우는 셀룰로스 분해 효소고요. 그리고 펙티나아제 같은 경우는 펙틴 분해 효소입니다. 그리고 카탈라아제 같은 경우는요.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하는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산화수소의 분자식이고요.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하는데 이렇게 하면 식이 개수가 안 맞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하는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가 카탈라아제입니다. 문제는 전분과 단백질 분해 요소 아밀라아제와 프로테나아제를 찾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다음에는 55번을 한번 볼까요? 냉동해에 관해서 물었는데 여러분들은 냉동해와 그리고 영어 이름 프리저 번까지 한번 눈에 익혀두시면 좋고요. 식품을 냉동 저장하는 중에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냉동해와 거리가 먼 것을 묻고 있는데요. 동결되어 있는 식품, 냉동 상태니까요. 냉동 상태에서 동결되어 있는 식품의 표면에서는 얼음이 승화하는 현상이 일어나죠. 얼음이 그대로 기체화되는 현상, 승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빈결정이 승화된 자리에는 구멍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구멍이 생기는 현상이 점차 내부로 진행이 되면요. 문제는 다공칠의 건조층이 생성이 되는 거죠. 건조층이 다공질 형태로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변색이나 지방 산화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냉동해 또는 냉동화상 또는 프리저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거리가 먼 것은 산화 방지안이고요. 오히려 산화 현상이 더 일어나게 됩니다. 그 외의 것들은 냉동해와 관련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58번으로 가볼까요? 달걀 저장 중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 것인데요. 틀린 것은 4번이죠. 호흡작용으로 인해서 산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알칼리성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남백의 pH가 상승하거든요. 그래서 달걀 저장 중에는 남백의 pH가 상승을 해서 알칼리성으로 된다라고 기억을 하고 나머지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또 역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59번 문제를 보시면요. 감의 떫은 맛을 없애는 공정의 원리를 묻고 있습니다. 감액에 있는 떫은 맛의 성분은요. 이 15월이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떫은 맛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탄닌 성분이 가용성일 때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용성의 탄닌 성분이 입속에 있는 점막 단백질과 결합을 하는 거죠. 가교결합을 하기 때문에 느껴지는 수렴성의 맛이라고 우리는 정의를 하는데요. 떫은 맛을 없애는 공정을 탈삽이라고 하죠. 이 탈삽을 하는 원리는 가용성의 탄닌을 불용성 물질로 만들게 되면 단백질과 결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렴성의 맛도 느낄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